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보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2013년 2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전월세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전월세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장님, 최근에 다시금 전월세난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월세난 문제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된 것이고, 특별히 새로 부각되는 이슈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얼마 전 시중은행들이 이 박근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인 이 목돈 없는 전세 상품을 출시를 했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건설 부동산 업계나 언론을 중심으로 추가 부양책을 겨냥한 좀 일종의 이제 여론 작업이 아닌가. 그래서 좀 다시 부각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예, 요즘 보면 부쩍 전월세난 관련한 언론 보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의 결론이 결국에는 이 매매가 살아야 전세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전월세난의 해법이 매매 및 거래 활성화고, 이걸 위해서는 집값이 오르거나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아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가 되지요. 하우스푸어 문제건 월세난, 그러니까 렌트푸어 문제건 심지어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건설 부동산 업계나 언론의 결론은 항상 그겁니다. 예, 매매가 살아야 모든 문제가 풀린다 이런 것이죠. 네, 일단 상황은 그렇고요. 좀 더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전월세난의 원인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일단 전월세난이라고 하면 이 전세값이 급등을 하고 이 전세가 이제 월세로 바뀌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세보다 월세가 이제 임대료가 비싼 거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원인은 이 부동산 거품이 붕괴를 하면서 집값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은 많고 내놓는 사람이 적어지면서 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수급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이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 수요 측면에서는 그간 집을 사려는 가장 큰 동기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시세 차익 가능성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이 전세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을 유인이 사라진 거죠. 원래 이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했던 이유라는 게 주로 이 보증금, 이제 거액의 보증금을 받아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집값이 하락을 하고 저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이 목돈을 갖고 있어도 어디다 수익을 보기가 어려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비싼 월세를 받자 이러면서 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는 거고, 월세가 안 되면 전세값이라도 올리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정부나 건설 부동산 업계, 언론의 판단과 저희 판단이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원인에 대한 판단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고, 이 건설 부동산 업계나 언론에서도 이런 진단을 하면서 집값 하락이 원인이니까 이걸 방지하고 매매를 늘리면 전세 문제도 해결된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매가 살거나 집값이 오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물론 그 말대로 집값이 오르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문제는 과연 그렇게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느냐 이거겠죠. 네, 최근 부동산 경기는 지난 4월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쯤에 이제 잠시 반짝 이렇게 살다가 다시 침체되는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그 집값이 계속 오르려면 그 오른 가격을 누군가 지불을 하고 집을 사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럴 이제 능력이 되고 그러면 이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지 이제 벌써 거의 한 5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런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발표된 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이 전국 평균 집값이 약 2억 5,700만 원이고 주택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무주택 가구의 2012년 평균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이게 1억 3,8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려면 이제 절반가량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1억 3,800만 원에 뭐 한 1억 3천만 원 더 받아가지고 이제 네. 2억 5,700만 원짜리 집을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예, 주택 가격의 변동이 이제 그리 크지 않은 그러니까 지역 통계까지 다 이게 포함이 된 게 이 정도인 거고요. 서울의 경우는 심각합니다. 예, 평균 아파트 값이 5억 780만 원이었고 전세 가구의 순자산은 1억 5,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 집을 살 때 받아야 되는 대출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 이게 이제 전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건 고사하고 이제는 전세를 사는데도 좀 대출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평균 전세가가 2008년 1억 1,123만 원에서 작년에 1억 4,323만 원으로 전국 통계인데도 3,200만 원에 28.8% 상승을 한 반면에 전세 가구의 연 소득은 같은 기간에 3,383만 원에서 4,064만 원으로 681만 원, 그러니까 20.1% 상승을 해서 전세가 상승률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증가분으로 전세금 상승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2008년에 이 8조 6천억 원 수준이던 이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이 작년 말에 20조 4천억 원으로 137%, 그러니까 4년간 137%나 늘어났고요. 네, 집값 하락이 시작된 지가 한 5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집값이 이 무주택자들의 자산 수준에 비해 높기 때문에 향후 집값이 계속 오르기가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 상승과 매매 증가를 통해서 전월세난을 해소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뭐 정부나 건설, 부동산 업계나 언론도 뭐 이런 사실을 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자기들 이해관계를 계속 관철을 하기 위해서 뭐 계속 여론 이런 작업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네, 일단 뭐 이 건설 부동산 업계나 언론은 좀 뭐 그렇다 치고요. 좀 정부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 향후 5년간에 한 18만 가구 가량의 주택 공급을 줄여서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거죠. 정부 논리대로 하면 집값 하락이 멈추면 이제 시세 차익 기대의 매매가 살아날 거고 그렇게 되면 집주인들이 자금 동원을 위해서 전세 공급을 늘리게 돼서 결국 전월세난이 해결된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체들이 똑같습니다. 논리가. 그렇지만은 뭐 앞서 말씀드린 듯이 이 무주택자들의 소득이나 자산 여건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주택 공급 조치는 오히려 이제 전세 공급 감소를 낳고 결국 전월세난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결국 이런 식으로 한편에서는 집값 하락을 방어하고 한편에서는 전월세난을 방치하면서 이제 무주택자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뭐 건설업계나 뭐 언론이 원하는 것도 그런 거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시중은행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이 목돈 없는 전세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예, 저희가 이 목돈 없는 전세 공약에 대해서 뭐 작년에 여러 차례 대선을 앞두고 다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이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면 이 집주인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은행에서 해준다. 뭐 이런 제도죠. 이 공약의 문제점은 그 담보를 내야 되는 이 집주인이 이 세입자를 위해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보증금을 대출 받겠느냐는 거였죠. 이게 되려면 이제 집주인의 선이나 인센티브로는 뭐 거의 불가능하고 네. 거의 강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세입자가 요구하면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이상 뭐 집주인이 슈퍼갑 아닙니까? 예, 뭐 전세를 놓으려는 생각들도 별로 없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전세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번 상품 출시에 대한 이 대부분의 반응이 전세가 없는데 무슨 수로 목돈 없는 전세를 하겠느냐 뭐 이런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정책은 그냥 국민들을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세 대책 세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위한 뭐 빌공짜 공약이고 실제 전월세난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목돈 없는 전세 제도가 아니라 이 4.1 부동산 대책이나 뭐 취득세 감면 같은 거죠. 그 후속 조치 같은 이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뭐 실체인 거죠. 네. 그런데 또 저희들이 이거 이 목돈 전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작년에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뭐이 제도가 시중금리 수준의 월세 이런 걸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월세를 시중금리 수준, 그러니까 기존의 전세가 이제 낳던 이제 임대료 수준으로 낮추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전세도 사실상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월세로 지불하는 거죠. 예, 그동안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선호하고 월세를 기피하면서 월세는 또 비정상적으로 비쌌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집값 하락 국면이 왔고 집주인들은 전세를 기피하고 이제 비정상적으로 비싼 월세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전월세난은 사실상 임대료 급등, 주거비 급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월세 매물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좀 그간 비정상적으로 비쌌던 월세는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집주인들이 갑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미미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월세난을 해소를 하려면 뭐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를 하고 공정임대료를 제정을 하고 뭐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현재 14%에 달하는 이 보증금 월세 전환율 상한을 뭐 낮추는 이런 조치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월세를 빠르게 이 시중금리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지금의 이제 보증금 월세 전환율이 한 6% 정도, 그러니까 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만 원 정도는 뭐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 시중금리가 한 3% 수준이니까 이 전환율을 한 4% 정도, 그러니까 보증금 3천만 원에 이제 월세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2개월이면 120만 원이니까 3천만 원에 120만 원이면 4%죠. 네. 예, 이 정도로 더 낮추면 이 실제로 전세 비용이나 월세 비용이 거의 같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 선호 현상이나 월세 선호 현상이 사라지고 월세 기피 현상이 사라지고 예, 월세 기피 현상이 사라지고 이 전월세난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전월세난이 상당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계속 이제 매매 중심, 시장 기능을 통한 매매 중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은 뭐 그렇지 않죠. 피부로 다들 느끼시겠지만 뭐 중산층을 포함해서 서민들은 뭐 앞서도 잠시 언급이 되었지만 실제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빚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정부가 이제 바라는 건 뭐 투기 수요를 이렇게 계속 부추기는, 추동하는 뭐 이런 것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한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뭐 임대료를 낮추는, 이제 월세를 시중금리 수준으로 낮추는 이런 식의 실질적인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3 꼴통경제 23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